한 말씀 하십시오. 네,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이전 재원 그리고 이전 부지 결정 절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 2월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이면 18대 국회 임기 말입니다. 18대 국회 임기 말에 우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군용비행장 이전법을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군용비행장 이전까지 포퓰리즘에 극치라고 이렇게 비판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군용비행장 주변에 한 번이라도 와봤었는지 아니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한 번 듣고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냈는지 참으로 좀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우리 군 출신인 우리 송영근 의원님, 김성찬 의원님까지도 나서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군용비행장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견 변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재원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군사시설 재배치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대 양해 방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오늘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기부대 양해 방식은 선투자 후 수입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 종전부지 지자체가 참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가 어렵다면 또 다른 특별회계, 예를 든다면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일단 비용을 부담하고 그러고 나서 종전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이걸 환수하는 것이 저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서도 수원비행장이 12조 원, 대구비행장이 10조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료에서 광주 군용비행장의 이전 수입, 매각 수입을 7천억으로 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주 군용비행장이 200만 평인데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광주 같은 경우 농촌 지역도 지금 평당 30-40만 원인데 광주 도심에 있는 군용비행장이 7천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 부지 이제 확정 절차 문제인데요. 우리 유승민 의원님 안에서 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당 이전 지자체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했고 저는 아무래도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한 방식으로 제의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방식은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놔두는 것은 좀 아무래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 대상 부지를 찾을 때 군 작전에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소음 피해가 적은 지역을 골라서 이전 부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 부지의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조정위원회를 둬서 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서 이 정도의 주변 지역 어떤 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대책은 어느 정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 조정 결과가 결국은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그런 대안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동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특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법안 소위에서 한번 특별회계와 기부대 양해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든 자료 중에 대구는 토지 매각이 10조 7천억 원, 수원은 12조 3천억 원, 이렇게 광주가 이게 1조 원도 안 되는 7천억 이런 식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때 이것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곤란하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동철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이 때문에 곤혹스러우시고 광주 시민들도 아마 곤혹스러우셨을 걸로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조금 광주 부분은 축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아까 지방의회 동의로 대체하는 문제의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당패장을 그걸 결정을 할 때 그 전에 쭉 역대 정권을 다 통합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7전 8기 진짜 8번 만에 됐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부안군수가 그때 방패장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중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200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주민들한테, 이전하는 그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방패장의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하고, 양성자 가속기를 하고, 거기 플러스 3천억 원이 넘는 이 현금 지원을 하고, 그게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명확히 해놓고 주민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오히려 찬성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주민투표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주민투표에 경주, 영덕, 군산, 포항 이렇게 4군데가 제 기억에 4군데가 덤벼들어가지고 경북 경주가 전북 군산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게 그게 방패장 유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디자인이 이 전제된 주민투표다, 이런 이 말씀을 저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김재표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